김민재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플라텐버그, 이 플라텐버그는 공신력이 매우 높은 기자죠. 플라텐버그가 바이에른 뮌헨의 명단에 김민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김민재는 매우 흥미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바이아웃 조건에 대해서 나폴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진전되진 않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야기를 보면요, 리카 헤르난데스가 나가면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에 대해서 문의를 할 거다. 이게 리카 헤르난데스의 이적과도 맞물리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시장에서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다. 현재 이 나폴리 쪽에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바이아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김민재나 혹은 김민재의 에이전트 쪽이나 바이에른 뮌헨이 구체적인 대화까지는 없었지만 현재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서는 김민재가 매우 흥미롭다고 여기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리카 헤르난데스와 파바르가 이번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떠나면서 중앙 수비 라인에 공백이 발생하면 중앙 수비수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김민재를 원합니다. 다만 맨유가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유가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노도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맨유는 지금 김민재 영입 경쟁에 가장 앞서 있는 팀이지만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새로운 중앙 수비수의 옵션 중 하나로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고요. 목록에 있는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플라텐버그나 아니면 로마노나 이렇게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정말 구체적으로 원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 플라텐버그나 로마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이 노리는 이유가 명확하긴 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중앙 수비 라인이 이미 갖춰져 있는 팀이에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리카 헤르난데스, 스타니시치, 파바르, 중앙 수비 라인에 선수 숫자는 많거든요.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파바르, 리카 헤르난데스, 스타니시치, 블린트도 뛸 수 있죠. 그러니까 한 6명 정도가 돼요. 중앙 수비 라인에서 주전급은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리카 헤르난데스 이렇게 3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리카 헤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카 헤르난데스가 나가면 중앙 수비에 공백이 한 명 생겨요. 근데 그래도 이 파바르가 중앙 수비수로 뛸 수 있기 때문에 리카 헤르난데스가 나가면 파바르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바르 또한 이번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파바르가 떠나고 리카 헤르난데스가 떠나고 하면 주전급 멤버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백업 멤버 스타니시치 요 정도만 남는 거거든요. 블린트는 완벽하게 중앙 수비수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러면 주전급 중앙 수비수 1명 정도는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파메카노가 지난 시즌에 사실은 약간 실망적인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후반기로 오면서부터 우파메카노가 실수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홀란드에게 그냥 압도당했던, 그리고 막 미끄러지면서 실수하고 그 경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서 평가가 매우 안 좋다라는 소식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커에서 올라온 소식이었는데 보시면 2시즌 전에 우파메카노가 나겔스만과 함께 바이에른 뮌헨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파메카노는 종종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가 많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의 미래는 투엘 감독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의 내부 결정자들은 우파메카노를 높게 평가를 하지만 우파메카노가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 수비 라인에
리카르난데스 나가고 파바르 나가고 우파메카노까지 내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주전급 중앙 수비수는 더리우트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서도 이 중앙 수비 라인에 대한 개편을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면 김민재가 이번 시즌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중앙 수비수보다 더 좋았거든요. 간다면 당연히 주전으로 뛸 겁니다. 중앙 수비수가 부족할 만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리카르난데스, 파바르, 우파메카노. 애초에 김민재가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어떤 중앙 수비수보다 좋은 퍼포먼스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투엘 감독의 전술이나 바이에른 뮌헨의 이 스쿼드 내에서의 상성상 김민재 선수가 꽤나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바이에른 뮌헨은 투엘 감독이 지난 시즌에 갑자기 부임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어떤 전술을 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민재 선수가 좋은 이유는 뭐냐? 바이에른 뮌헨에 어울리는 이유는 일단 김민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 양쪽에서 다 뛸 수 있다는 거죠.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더리우트가 왼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리우트도 사실은 오른쪽에서 더 잘해요. 김민재가 오면 더리우트를 왼쪽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리우트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조합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을 또 보면 뭐 우파메카노도 내보낼 생각이 있고 리카르난데스, 파바르까지 나가면 사실은 주전급 멤버가 김민재, 더리우트만 남기도 하거든요. 김민재가 왼쪽에서 뛸 수 있으니까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조합이 가능하다 라는 것도 강점이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종종 3백을 써요. 이렇게 3백을 쓰는데 이 3백을 쓰는 이유는 이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어서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3백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코망, 사네 이런 선수가 나와서 또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줘요. 그러니까 이 바이에른 뮌헨은 애초에 이 3백을 써도 좌우 윙백에 아주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해서 특히나 코망이나 사네 같은 선수를 배치해서라도 이 선수들은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윙백에 배치해서 아예 높게 올려버리는 이러한 전술도 가능한 팀이거든요. 당연히 분데스리가에서 압도적인 강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백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주전급 멤버 2명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김민재까지 추가가 되면서 3백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투엘 감독이 3백이 다음 시즌에 구상 중에 있다면 김민재의 영입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 리카르난데스와 파바르, 블린트 이런 선수들이 이제 3백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특히나 리카르난데스와 파바르 같은 경우는 풀백도 가능하지만 센터백도 가능한 3백에 어찌 보면 최적화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리카르난데스와 파바르가 이적 가능성이 높다. 이래 버리면 3백을 만들 때 중앙 수비수 한 명이 꼭 필요하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 바이에른 뮌헨은 애초에 수비 라인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수비 라인 뒷공간이 열리게 되겠죠.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도 봤지만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 김민재가 수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알폰소 데이비스 뒤에 있다면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도 있고요. 더리우트보다도 김민재가 수비 뒷공간 커버하는 건 한 수 위에요. 그래서 김민재를 아예 중앙에 배치하고요. 더리우트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더리우트가 공격에 좀 가담을 하고 우파메카노도 공격에 가담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러한 플레이를 가져가면 이때 김민재가 나폴리에서처럼 페네르바체에서처럼 왼쪽, 오른쪽, 뒷공간 이 넓은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김민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버 능력을 또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김민재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에 적합한 선수라서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과도 매우 잘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김민재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
이쪽에 나온다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할 수도 있고요. 3백이 아니라 4백을 써도 마찬가지거든요. 4백을 써도 그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4백을 써도 벤 데이비스래. 왼쪽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요. 파바르가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줘요. 물론 파바르가 이번 시즌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자리에 파바르가 떠난다고 해도 이 오른쪽 자리에 약간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나폴리에서의 디로렌초처럼 약간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공격에도 가담했다가 이러한 역할을 오른쪽에선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왼쪽에서는 나폴리에서 마리오 후이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약간 3백처럼 되면서 김민재가 왼쪽 오른쪽 뒷공간, 어쨌든 김민재의 역할은 바이린 미넨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당연히 바이린 미넨은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뭐 더 나아가서는 늘상 트래블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지고요. 물론 맨유가 김민재를 노리고 있고 맨유도 너무나 큰 클럽이지만 바이린 미넨도 김민재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김민재 또한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의 지금 이번 이적 시장 나오는 팀들의 이름을 보면요. 맨유, 바이에른 뮌헨, 첼시,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등등등 진짜 최상급 팀들만 골라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 야, 이게 우리나라의 중앙 수비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구체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 두 팀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면 얼마나 이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7월 1일 전까지 더 많은 소식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김민재의 이적은 길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김민재의 이적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요 기간에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맨유든 바이에른 뮌헨이든 아니면 뭐 제 3의 팀 뉴캐슬, 뭐 첼시, 리버풀 뭐 이런 팀이든 빨리 달라붙어서 7월 이전에 김민재랑 합의를 마무리해 놓고 바이아웃을 빨리 지불해서 김민재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까지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매우 복잡한 그리고 매우 다양한 소식들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오늘 김민재 선수는 군사훈련을 위해서 입대를 합니다.